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 48분 비트코인 현재 3,546만원대, 업비트 기준으로는 직전에 꼬리 저점을 깨고 지금 내려온 상황으로 보이죠. 그렇지만 해외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직전의 저점 25.8K 근접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살짝 반등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갱신은 아직은 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은 직전에 크게 내려오면서 찍었던 25.8K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횡보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 횡보할 당시의 저점 라인을 여기서 이제 깨면서 결과적으로 여기랑 여기 대형 쌍바닥을 찍어주면서 살짝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반등이 나온다 해도 마찬가지로 여기 벽 27.5K의 벽을 만약에 이번에도 못 넘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하락으로 인한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하는 척 했다가 추가 하락으로 가는 요때와 비슷한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가 이제 바닥이다 아니다를 얘기하기에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약간 이제 반등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 반등세가 좀 완전하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 되려면은 여기 횡보하고 있을 때의 상단 자리 27.5K를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눌려서 27.5K죠. 27.5K를 좀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줬을 때 우리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구나, 그게 확인이 되는 것이지만은 아직까지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24K 구간, 바로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여기서 13% 빠지고 13% 빠졌었죠. 크게 빠질 때.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도 여기 고점 대비해서 13% 빠졌을 때 가격대가 바로 23.9K 정도, 23,900달러 800달러 요 정도 선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크게 내렸을 때 22%를 빼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2% 빠지는 구간도 마찬가지 요 구간으로 수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24K 살짝 깨주는 선에서 바닥이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제대로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밀리고 여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대바닥이 좀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한 최저 바닥 바로 이 자리죠. 비트코인이 15,400달러 여기 최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지금 반등이 들어온 건데, 이 최저점 대비해서 올라놓고 크게 지지를 받고 다시 올린 이 자리까지의 상승폭을 봤을 때 26%, 그러니까 바닥이 어느 정도 상승이 끝난 이후에 바닥이 찍히는 것까지의 저점을 체크했을 때가 최저점 대비해서 26% 정도 올려놓은 구간에서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또 26% 올렸던 이 자리가 또 그 다음 바닥이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 바닥 대비해서 26% 올려놓은 자리, 그 자리는 24.6K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을 바닥으로 잡힌다 해도 한파 정도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쨌든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 속에서 좀 제대로 된 반등, 여기서는 그나마 첫 반등이라서 세게 반등이 나왔지만은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내려주고 횡보하고 그 결과 한 번 더 내려주는 움직임도 충분히 또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고 레버리지 롱은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바닥을 탈피해주는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확한 움직임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뭐 일봉상으로 직전에 어떤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의 출현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튕겨져 올라가는 움직임, 여기서처럼 V자로 튕겨져 올라가 줄 때 캔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현재 일봉인데 직전에 장대 음봉을 바로 그냥 먹어주고 그 이상에서 종가마감 해주는 이런 장악형 양봉이 떴을 때가 우리가 진정한 바닥이 잡혔다라고, V자 반등이 터지고 이후에도 롱 추세로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바닥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증거는 바로 직전에 일봉상 음봉, 이 장대 음봉이겠죠. 여기를 최대한 좀 메꿔주고 그 이상에서 종가 마감을 해주는 양봉이 만약에 이렇게 떴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 이때와 마찬가지로 단기 바닥이 잡혔고 이후에 좀 추가적인 롱 추세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추세 변곡의 구간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방심할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어쨌거나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 횡보를 오래 하다가 마지막으로 고점을 찍어주는 31K를 찍어주는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그 자리 밑으로 지금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한쪽 어깨가 조금 더 내려간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숄더, 어깨랑 머리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좀 대칭형으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좀 빠지러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머리, 양 어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찐바닥 자체가 정말로 찐바닥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 캔들 이 차트상으로도 일단은 쌍바닥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거 그럼 쌍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 끝난 거다, 이렇게 다시 이제 들어올리는 변곡점이 시작될 수도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 지지 라인들을 항상 이제 내려올 때는 또 깨 부셔버렸던 게 이제 비트코인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 지지 라인들 여기서 깨버리죠. 여기도 그냥 한 번에 깨버리고 여기까지 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도의 공폭을 한번 주고 바닥 잡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하락 빔 한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롱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여전히 좀 단기 매매가 유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수요일자 영상에서도 일단은 좀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빠졌죠. 수요일보다 훨씬 더 빠진 그림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여기 이제 쌍바닥을 찍는 그림이 나오면서 어쨌거나 조금은 숏으로 수익을 많이 좀 챙길 수 있었던 그런 구간 이후에도 반등이 쭉 터져 나오기는 했지만은, 반등이 터져 나올 때 보통 이제 15분 봉으로 단기 5분 봉이나 15분 봉을 이제 단타 매매에 많이 이제 적용을 하죠. 그리고 이 봉 캔들에서 주요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은 힘의 크기가 조금 딸리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더라도 이런 N자 형태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구간들이 나오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N자로 이제 꺾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숏자리 가 충분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를 만큼 오른 자리에서는 또 숏으로 단기로 좀 빠지는 구간이 나오고, 지금도 여기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이 자리도 조금 있으면 이제 숏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기 변곡점들을 잡아서 지금 매매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은 충분히 올라갔던 지점에서 변곡점에서 10시 5분에 저녁 밤 10시 5분이죠. 요때 숏 사인을 들여가지고 손절 딱 짧게 잡고 10시 5분에 요때죠, 요때. 요거 충분히 쭉 쏘고 나서 횡보를 하는 거 보고, 어차피 여기를 뚫지 못하면 한 번 더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숏을 들어가서 충분히 빠져주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숏 수익 충분히 나와주었고,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좀 쓰신 분들은 숏으로 104%까지 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찍혔고, 오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죠. 중요한 거는 근데 올라갈 때도 직전에 고점을 여기서 뚫어버린다면, 뚫고 나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뚫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직전에 저점 갱신도 마찬가지고 고점 갱신도 마찬가지인데, 고점 갱신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저점도 마찬가지죠. 저점 갱신했다 그래서 뭐 계속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현재 추세는 약간 이제 숏이 빠질 때는 또 무섭게 이제 빅쇼트 무빙으로 막 $1,000, $2,000씩 쭉쭉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숏은 이제 말 단어 자체가 짧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짧고 강하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렸다가 빼는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지금도 여기 쌍바닥 구간을 만약에 갱신을 하게 된다면은, 갱신하고 뭐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반등이 터질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죠. 25K라든지 여기 24K 구간에서는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이제 주면서 가는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은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30분 봉이나 시간 봉이나 단기 거래량을 좀 보면서 바닥이 좀 잡히는 것 같다 싶을 때 충분히 이런 단기 롱을 노려보면서 또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고점 갱신을 해도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 나오는 것이고, 저점 갱신을 한다고 해서 겁먹을 게 아니라 좀 지켜보다 보면 충분히 또 롱 타점도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도 계속적으로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12시 20분에도 요 지점에서 숏 들여가지고 충분히 쭉 빠져주면서 수익권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쭉 나오는 거지만 뭐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 자리도 일단은 여기 꼬리 손절 잡고 숏을 들어갔을 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요 이제 맥점 자리가 아무래도 여기 고점 찍은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이제 26.6K인데
어쨌거나 최근에 찍어준 여기 바닥과 단기 고점, 물론 여기서 횡보를 조금 해주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쇼자리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안에서의 어떤 조금 횡보하는 분위기가 조금 나오면서 이 박스를 또 탈피하는 움직임이 또 나와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박스권 안에서의 우리가 조금 가성비 있는 매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 꼬리 저점, 여기 이제 윗꼬리 고점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선 있죠. 그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초록색 중앙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밑으로 좀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크게 내려주는 이런 구간과 거래량을 이제 판단해서 우리가 롱 타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는 롱 타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윗구간, 이 초록색 중앙선 윗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려쳐주는 움직임이 나왔다 했을 때는 또 쇼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쭉쭉 쌓아 나가다 보면은 뭐 어느새 그게 쌓여서 한 달에 10,000불, 20,000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지금 욕심을 부려서 큰 돈을 이제 수익을 내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 타점들을 쌓아가면서 수익금 계속 빼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게 지금 유효한 장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횡보하는 분위기가 좀 길어질 수 있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작년에 이제 쭉 올리고 쭉 이제 이런 식으로 길게 조금 떨어지는, 좀 길게 떨어지는 이런 패턴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는 엄청난 반감기 펌핑이 좀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조금 열매가 있기를 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즌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제 현물 같은 거 사놓고 기다리면 좀 지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익도 안 나고, 이런 마진거리를 통해서 롱숏 위아래로 조금 최대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매매 타점들 나올 때마다 저희가 쉬지 않고 방에서 이제 차트 분석 내용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계속적으로 매매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매매하실 분들 여기 카톡방 100% 무료 특급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생명선, 바로 이 쌍바닥 지점 25.8K를 지금 지켜줄 것이냐, 아니면 또 이탈하고 하방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이제 24K를 보러 갈 것이냐에 약간 이제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락 추세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강력한 빔, 마이너스 5%짜리의 일봉이죠. 이런 게 한번 조금 나와줘야 우리가 이제 하방을 완전히 찍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장악형이 떠줘야 V자로 이제 들어 올리는구나, 요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벤트, 6월 15일에 금리를 과연 또 동결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미국의 GDP 발표를 했죠. 어제 발표를 하면서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좀 튼튼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 6월 15일에 금리를 좀 동결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자체가 57%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아직까지는 높은 거는 맞지만은, 이제 미국의 경제가 이런 식으로 좀 탄탄하다라고 하고 미국 은행 문제들도 살짝 거품이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나스닥은 또 급등을 했죠.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8% 점프를 뛰면서 쭉 갭상승을 이루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주봉상으로도 굉장히 가파른 각도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어제 나스닥 상승장의 가장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엔비디아가 주봉 보시면은 전고를 뚫었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지금 강력하게 양봉을 세워준 모습이고, 일봉상으로도 그냥 장 시작부터 떠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이 AI용 그래픽카드의 향후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굉장히 기술력 있는 이제 AI 시대, 지금 뭐 챗 GPT 이런 것도 나오고 있고, AI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제 그래픽 기술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시기고,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 바로 들어 올리면서 전고를 또 뚫어버렸습니다. 이게 엔비디아 파워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도 일단 전고를 뚫어놓은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올려줄 것인지, 아니면 이제 조정이 나올 것인지가 조만간 이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엔비디아 파워가 나스닥에서는 굉장히 돋보였던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많이 올라왔죠. 달러 인덱스도 여기서 이제 바닥 찍고 쭉쭉쭉 올라왔는데, 일단은 조금 꺾일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러 인덱스도 전고점, 과연 여기를 또 넘겨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저항을 맞고 이전처럼 또 빠져줄 것인가가 좀 중요한데, 만약에 달러가 꺾이는 그림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비트가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가 쌍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알트들도 살짝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찍어주었던 바닥을 기점으로 아비트럼 같은 것도 살짝 고개를 좀 들어주는 모습이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던 이런 스택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이제 단기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 있는, 여기 이제 바닥까지 온 거죠. 여기서 한번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리플도 비트가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가격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소송의 결과가 7월 중순에는 나올 것이다, 이런 쪽으로 또 뉴스가 좀 나오면서 이 리플 쪽이 한번 또 올라가면 리플은 좀 단독 랠리도 또 가능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 리플에 대한 기대감도 스멀스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제 4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삼아서 다시 한번 이 매물대까지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끝나게 되면은 한 번 더 또 700원 정도 터치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형성된 이 저점 바로 이제 560원 라인이 되겠죠. 560원만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 결과가 좋게 나오기 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막상 결과 나오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 맞던 여기 800원 자리를 한번 뚫어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도 이제 충분히 롱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리플을 이제 롱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해서 600원 정도 라인을 손절을 잡고 여기를 손절을 잡고 이런 식으로 좀 상방 관점을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하고, 비트가 만약에 한 번 더 크게 내려찍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알트들도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내려찍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이더리움을 필두로 봤을 때도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주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린 다음에 누가 봐도 빠지고 있는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기간에 비하면은 아직 빠지기 시작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보통 좀 더 여기서 여기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기간,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던 이런 기간, 그런 기간들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비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이 빠지게 되는 것도 알트들에게는 안 좋은 뉴스이기 때문에, 약간 물론 지금도 바닥이긴 하지만 좀 더 내려왔다가 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여기보다는 위쪽에서 바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 선 정도에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알트들도 바닥을 삼아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아마도 이런 쪽으로 흐름이 좀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이제 디폴트로 가냐 마냐, 채무 불이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채 한도를 좀 올려줘라라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 약간의 이제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려는 모양새가 나오는 것도 어제 이제 나스닥 상승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테더사의 CTO죠. CTO도 일단은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일단은 27,000달러까지 반등은 했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다. 유동성이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지만은 미국의 물가 상승이 잡히고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면, 지금 빠르면 6월 15일에 중단될 좀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쨌거나 금리를 좀 낮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즌이 되면은 다시 비트코인이나 위험자산 쪽으로 유동성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전반이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인천의 테크노파크, 이쪽에서 인천시와 함께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지방 쪽에서 뭔가 좀 이슈거리가 되고, 자기들의 어떤 좀 업적이랄까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고, 지역의 어떤 유명세를 좀 떨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뭐 백종원 씨도 전통시장을 개발해서 뭐 먹거리촌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여수 밤바다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관광 명소를 또 만들고 홍보하고, 거기에 젊은이들이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슈거리들을 개발하고, 그런 게 이제 하는 일인데, 이렇게 조금 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 블록체인 쪽으로 좀 더 좋은 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호재성 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앞으로 좀 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블록체인 쪽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 코인 쪽으로 좀 더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무쪼록 뭐 이 코인에 대한 투자가 사실
뭐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어쨌든 가격이 높아지면은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인의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떨어지려면 아싸리 화끈하게 그냥 바닥을 찍어주고, 떨어질 때도 좀 화끈하게 팍팍팍 떨어져줘야 올라갈 때도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일단은 그 최근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쭉 반등을 해주고 지금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져 있긴 한데, 조만간에 결국에는 비트코인 반감기랑 맞물리고 금리 인하 시즌이 맞물렸을 때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라가 줬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돌림 펌핑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제 빙하기를 거치고 있는 구간이고, 결국에는 이 빙하가 녹으면서 또 아름다운 이제 스프링 시즌, 봄 시즌이 좀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디폴트 문제도 조만간 해결이 될 수밖에 없죠. 6월 15일까지 국채 이자를 지급 안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 등급이 좀 강등될 위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남기면 안 되죠. 미국에 있어서의 어떤 자존심이나 미국의 역사에도 좀 스크래치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큰 어떤 혼란 없이 미국의 채무 불이행을 좀 막으면서 국회의원들과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원만한 합의를 좀 이루어내면서 조만간에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항상 이 국채 이자율이나 이런 채무 불이행 관련해가지고 한도를 높이는 작업들은 항상 있어 왔고, 항상 약간의 이제 마찰들은 있었지만 안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건데, 중요한 건 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시장에 나올 변동성이겠죠. 나스닥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이런 채무 불이행, 미국 디폴트에 대한 우려 상황까지 나오던 와중에도 기업들이 쭉쭉쭉쭉 이제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에 나스닥이 전고점까지 뚫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차트상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쭉 올라온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마지막 설거지용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디폴트 위기를 이제 모면했다, 원만한 합의 도출, 이러면서 뉴스가 나온다 해도 와 위로 가자 하면서 척했다가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차트가 많이 올려놓은 지점에서 나오는 뉴스는 호재인 경우에도 호재 소멸로 인한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스닥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바닥을 찍고 나서 과하게 오른 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어떤 나오는 이런 조정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준 이 자리에서의 단기 반등이 한번 좀 나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일단 반등이 나온다 해도, 이 자리를 넘겨준다라고 해도 이 자리 저항이 있어요. 30K 3만 달러 저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와도 여기서는 숏 자리가 한번 또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단은 지금 너무 한쪽 방향만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는 매매를 하다가 정말로 좀 크게 롱 배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바로 이런 구간이겠죠. 24K를 한번 깨주는 그런 구간이 오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롱으로 좀 크게 들어갔을 때 한번 반등 제대로 좀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올라와도 충분히 숏으로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지금 매매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많이 내렸다고 해서 지금 이제 풀 롱을 잡다가는 이거 한 방에 뚝배기가 날아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면서 좀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금액을 좀 줄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제 100불로 레버리지를 높여서 이제 50배 정도로 숏을 쳤다라고 해도 여기서 100불이기 때문에 큰 그 심적인 부담은 없겠죠. 다만 이런 식으로 빠져줬을 때 50배이기 때문에 수익은 크게 찍힐 수 있고, 만약에 이제 손절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되니까 여기를 손절을 잡겠죠. 100불을 들어간다 해도. 그러면 이렇게 빠져주면 수익을 먹는 거고, 여기서 숏 잡았다 해도 여기 깨지면 어차피 손절이 나가는데 100불이고 아무리 50배지만 손절가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거의 손실이 없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굉장히 좀 손익비가 좋은 자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여기를 손절을 깨고 위로 쭉 올라갔다 그러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그 다음 저항 자리 여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막고 여기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또 숏 각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를 뚫어낸다, 뚫어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점 갱신 해놓고 이 패턴대로
한 번 더 여기까지 가지고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라 뭐 이렇게 손실률이 크지도 않으면서도 이런 거 보시면 빠질 때 크게 빠지거든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크게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갔다가 크게 빠진다 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꼬리 고점을 찍고 만약에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쭉 내려온다, 여기처럼 요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뭐 한 0.8% 정도만 빠져준다 해도 50배라고 하면은 40% 수익이 찍히는 겁니다. 40% 수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는데 40%를 먹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하루에 24%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수익 낼 수 있는 단기 타점 자리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여우같이 매매를 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한 시점이고, 최대한 저희도 여우처럼 분석을 해서 타점을 잡아 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큰 변동성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서의 우리가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들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타점들을 이용해서 오늘 저녁 그리고 주말까지도 저희가 좀 최대한 수익 타점을 잡아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특이사항 있으면은 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리고 저는 월요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